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기찬이랑 지호가 부자 관계가 아니래요. 여기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예요. 노숙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세리, 그 요망한 년이 우리를 전부 속였단 말이야? 오늘은 여왕의 집, 강재인과 강미란의 대화를 엿들은 강세리는 강재인을 협박해 디자인 팀장으로 복귀했지만 지호가 황기찬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황기만이 밝혀내면서 결국 강세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은 강미란의 호출로 강미란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강세리가 결제 서류를 들고 강미란의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재빨리 문 쪽으로 귀를 갖다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제인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세리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강승우에 대한 이야기라니 이건 놓칠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너네 엄마 네가 설득해. 승우 내 아들이야. 이제부턴 내가 키울 거야. 저는 분명 엄마한테 고모가 직접 승우한테 진실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강재인이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리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까봐 가슴을 꼭 눌렀습니다. 승우는 괜찮아요? 승우가 괜찮냐고?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 승우가 제정신이겠어? 나 너무 속상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승우에 대한 엄청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강세리는 흥분과 전율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고모도 이제는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승우가 받아들일 때까지요. 그래야지. 미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리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이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조용한 알림음이 울리며 녹음이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났습니다. 고모가 승우 친엄마라는 사실을 황기찬은 아직 모르죠?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알았다면 벌써 이용했을 거야. 미란이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모, 황기찬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승우 문제는 시간이 잘 해결해 줄 거예요. 알겠어. 승우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대해야지.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기색을 보이자 세리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미란과 제인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한 세리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재인, 이번엔 정말 끝이야. 네가 그토록 아끼는 강승우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해서 너희 가족을 완전히 개박살 내주겠어. 한편 황기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 유일하게 울리는 건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조용한 침묵을 깨는 듯 지호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삼촌, 같이 놀아요. 기만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호야. 오늘은 삼촌이랑 뭐하고 놀까? 지호는 레고를 꺼내 들고 와서는 로봇을 만들자고 했고, 기만은 무릎에 지호를 앉히고 지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매, 코, 입 모두 황기찬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기만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유전자는 거짓말 안 하는데. 그 순간 황기찬이 퇴근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지호랑 놀아줘서 고마워. 오늘도 바빴지? 응. 회사 일 때문에 정신 없었지. 기찬은 여느 때처럼 당당한 표정이었고 기만은 그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야, 기찬아. 너 근데 진짜 지호 친아빠 맞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찬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 갑자기 왜 그래? 나는 그냥 지호가 너를 너무 안 닮은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솔직히
너랑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건 뭐 엄마를 많이 닮은 거겠지. 왜 못 믿겠어? 황기만은 말없이 지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황기만의 머릿속엔 온통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성준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로밍된 휴대폰을 들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 YL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세리, 너와 내 아들 지호를 되찾기 위해 모든 걸 끝내주겠어. 복수를 위해 5년 만에 돌아온 남자의 얼굴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황기만은 조심스레 지호와 기찬의 머리카락을 봉투에 나눠 담아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생의 아들일까 아닐까?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쪽 검체도 필요합니다. 기만은 망설임 없이 기찬의 빗에서 머리카락을 뽑아온 봉투를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조카 지호와 블록을 쌓으며 물었습니다. 지호야, 아빠한테 닮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엄마는 내가 할아버지 닮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기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리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다음 날 황기만은 도박장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이는 강세리의 이모를 발견했습니다. 실례지만 강세리 씨 이모 되시죠? 기만이 정중히 말을 건넸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황기만입니다. 강세리 남편의 형입니다. 그녀는 순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기만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기만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혹시 돈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세리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호에 관한 일은 모두 말해주세요. 이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얼마 줄 건데요? 원하는 만큼 드리죠.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세리는 예전에 결혼했던 남자가 있어요. 이름은 지성준. 지호는 그 사람 아들이에요. 기만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더 깊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완전히 속은 거네요. 맞아요. 세리는 지호를 친자식이라고 속였고 돈 많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기찬과 결혼했어요. 그 말에 기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성준 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외국에 있다더니 최근에 한국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순간 기만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그리고 잠시 후 번호를 알아낸 기만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성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황기만입니다. 강세리에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1시간 뒤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성준은 단호했습니다. 세리가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간 지 5년입니다. 난 매일 악몽 같았어요. 그럼 지호가 진짜 당신 아들 맞습니까? 네, 확실합니다. 2년을 제가 직접 키웠어요. 갑자기 사라진 날 강세리는 아무 연락도 없이 떠났어요. 기만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찬과 지호의 친자 관계 결과입니다. 지성준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강세리가 또 다른 남자를 속였다는 게 사실이었네요. 저도 당신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세리의 새빨간 거짓말을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두 남자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세리는 YL그룹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열어놓고 음성 파일을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강미란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강승우가 강미란 상무의 친아들이라는 음성 파일은 강세리에게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드디어 강재인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며 강세리는 강재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재인 나야. 강세리. 강세리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강승우가 강미란 상무 친아들이라는 거 진짜야? 강재인은 당황한 듯 순간 말이 안 나왔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너랑 강미란 상무가 사무실에서 말하던 내용 진짜 재미있더라. 강재인,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이 녹음 파일 황기찬한테 보내주고 사내 게시판에 올려버릴 거야. 뭘 원하는데? 간단해. 내 퇴사 요구를 취소하고 나를 다시 디자인실 팀장 자리로 돌려놔. 안 그러면 황기찬한테 전부 말하고 음성 파일 사내 게시판에 올려버릴 거야. 그건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황기찬한테 파일 보내고 강미란 상무가 계획적으로 승우를 이용해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린다고 말할까? 시간은 3일 줄게. 강세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재인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렇게 2일이 지났고 강세리는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아, 생각은 끝났니? 세리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니, 절대 안 돼. 하루 남았어.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전화를 끊은 후 강세리는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황기만과 지성준이 함께 세리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황기만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들고 어머니 노숙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기찬이랑 지호가 부자 관계가 아니래요. 여기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예요. 노숙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세리, 그 요망한 년이 우리를 전부 속였단 말이야? 이 사실을 기찬이한테 어떻게 말하지? 황기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황기만은 YL그룹 본사 로비에서 황기찬과 마주쳤습니다. 기찬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사무실로 가자. 두 형제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기찬이 있는 집으로 향하며 승리의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강재인을 무너뜨리고 디자인실 팀장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황기만, 황기찬, 그리고 지성준. 어떡해. 오랜만이야, 세리야. 지성준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기찬이 충격에 빠진 눈으로 강세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세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황기만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기찬아, 이걸 봐. 유전자 검사 결과야. 황기찬은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99.99% 부자 관계 아님. 이게 뭐야? 그건 조작이야. 강세리가 외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지호의 친아버지라고. 지성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네. 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2살까지 제가 키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강세리가 지호를 데리고 사라졌죠. 황기찬은 눈물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호는 도대체 나한테 뭐였던 거야? 그때 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지호의 해맑은 목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호야, 이분이 내 진짜 아빠야. 황기찬은 조용히 지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호는 놀라며 기찬에게 안겼고 지성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빠야, 지호야.
아빠가 널 데리러 왔어. 지호는 망설이다가 지성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세리의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미안해, 세리야. 나도 살아야 했어. 너에 대해 다 말했어. 강세리는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모도 모두 자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호는 이제 진짜 아버지와 함께 떠날 것이고 자신은 남은 모든 죗값을 법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강세리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피셜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